되게 기대가 되는 게 이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 미용 일을 하셨었고 창원에서 사업하고 계시다. 그리고 최고 직급이시다. 이 정도밖에 제가 알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창원 센터에 있을 때 자주 갔었는데 그때 아마 지나가면서 혹시 또 지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얼굴 뵈니까 지금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뵈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긴가민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어떤 강의를 해줄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 보는 분의 강의이기 때문에 더 기대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멋진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우리 2부 강사 EBA 김창숙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십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할게요. 보이나요? 화면 혹시 공유되었나요? 네, 반갑습니다. 김창숙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온유그룹에 초대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래 강의나 이렇게 밖에 앞에 나서서 나를 소개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강의가 실은 처음입니다. 너무 많이 떨리고요. 저희 파트너들 사장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하지만 처음이라서 저도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잘 하지 못하더라도 사장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유스킨 한 12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스토리를 어떻게 사업을 전개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유 그룹에 진짜 존경하시는 사장님들 너무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전 최희목 사장님 보면 아직 총각 때 그 시절 너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초기 사업 때 사장님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되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그룹을 이루시고 진짜 멋진 사업가로 변신하셨는지 옆에서 보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혹시 사장님들 나이스 그룹을 아시는지요? 저는 나이스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스 그룹은 저에게 진짜 따뜻한 그룹이기도 하고 가족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스 그룹 안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마이스토리를 잠깐 풀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용현 사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가 있으신 듯한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미용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미용을 시작을 했고요. 20살 때부터 미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는 처음에 LG전자, 지금은 LG전자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말하면 금성사, 굉장히 오래된 회사의 이름이죠. 금성사의 격리로 일을 하다가 그 회사 생활이 저한테는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그 주변에 내 주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저희 엄마 지인이었던 미용실을 하고 있는 이모님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미용을 하면 오랫동안 평생 동안 내가 이게 여자로서 잡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을 선택하게 되면서 굉장히 미용실 집. 저는 20대 때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도전을 해본 거라고는 오로지 헤어. 디자이너가 빨리 되어서 내 가게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미용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는 그때는 굉장히 보수도 작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저한테 들어오는 수익은 40만 원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보수를 받고 제가 디자이너 되기 전까지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미용을 나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팔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딸이에요. 저희 딸인데 제가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는 엄마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딸,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아이를 두고 있는데 계속 제가 어린 시절부터 미용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서 미용을 했고 단 하루도 쉬질 않았거든요. 아기를 낳고 난 뒤에도 바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를 하고 다시 머리를 하러 나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일에 그냥 미쳐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기들이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했어요.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진짜 창원에 조타라라는 병원을 다 가볼 정도로. 근데 이 둘째 아이는 진짜 그 이불에 왜 그냥 두르기만 해도 피가 묻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러면서 잠깐만요. 미용실에서 진짜 많은 제품들을 많이 써보고 병원을 많이 갔지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호전되는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용실에 지나가던 한 분이 콜도 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인앤서를 아토피에 좋다고 주고 가셨어요. 근데 이 아토피에 인앤서를 상처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인앤서를 딱 바르니까 아이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이게 전부 다 이게 상처가 나 있는 피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아물지 않는 상태에서 인앤서를 바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따가워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앤서를 제가 한번 밖으로 던지면서 이런 제품을 나에게 줬다라는 생각이 유스킨 인식이 굉장히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 사랑하는 스폰서 사장님이십니다. 윤미숙 사장님은 사장님들 다 아시죠? 제가 저희 스폰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미숙 김산유 사장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윤미 사장님하고 인연은 정말로 인연은 1도 없는 분이거든요. 우연히 저희 미용실에 들려서 그냥 명함 한 장 주고 가셨어요. 명함 한 장 주고 가셨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미용실에 들리셨거든요. 근데 들리셔도 머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사장님이 머리도 하지 않으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집에 와서 1시간 정도를 앉아서 그냥 커피만 마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저희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니까 이제 명함만 줬는데 저는 유스킨이 생소했었거든요. 아, 유스킨 합니다. 화장품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화장품이라는 게 사장님의 얼굴이 화장품을 하실 얼굴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한 3달 정도 오시고 제가 너무 이제 미안하니까 궁금하니까 유스킨이라는 건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저희 이제 그 직원들 식당에서 이제 사장님이 대충 보상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사업 설명도 아니고 보상을 푸셨는데 그 보상에서 동그라미를 막 그리셔서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사장님이 오셔도 그냥 차만 대접하고 갔는데 계속 여러 번 오시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 뭘 사장님한테 해드리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데모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굉장히 미용실이 바쁜 미용실이었어요. 아침에 문을 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앉아있는 그 정도의 미용실이 바쁜 미용실이었고 제가 그때에 어깨에 그 드라이를 너무 많이 해서 키가 굉장히 제가 작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드라이를 하면서 어깨 탈골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매일매일 관리를 받고 그 다음날 일을 하고 또 관리를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한 8명, 8시 정도 되면 막 마치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8시에 데모를 하니까 직원들 진짜 입이 대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받기 싫은데 사장님 계속 오시니까 뭔가는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데모를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첫 데모는 그닥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리프트팩을 사장님이 얼굴에 발라주시는데 막 리프트팩이 얼굴이 뚝뚝뚝 떨어지고 저는 또 헤어라 미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깔끔하지 않는
이런 데몬이 그닥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용실을 하면서 쓰러지는 계기가 있었어요. 쓰러지면서 다시 미용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쯤에, 그러면서 사장님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끝났어요. 그냥 세월이 지났고 2년 정도가 지났고 저는 다시 미용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오픈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우후죽순으로 프랜차이즈 미용 가맹점들이 막 생겨나면서 동네에 개인이 하는 미용실은 거진다가 손님이 떨어지고 프랜차이즈로 막 이동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미용을 평생 해야 되는데 이 손님을 가지고 더 확장돼야 되는데 피부도 관리도 했고 헤어도 했고 그리고 두피도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가게가 확장이 되지 않고 손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해에는 연결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피부는 저희 이제 실장님이 계속해서 피부가 10회 끝나고 나면 손님이 계속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손님들을 다시 매니아층으로 끌어당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독보적인 이제 에이지라 그 갈바닉이 굉장히 저희 미용하시는 분들에게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갈바닉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가 들렸고 그걸 관리했을 때는 얼굴에 주름이 좀 펴진다라는 그런 말들이 원장님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선뜻 이제 다단계인 뉴스킨 제품 갈바닉을 한 번도 도입을 하시진 않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의 지인 언니들이 한 명도 뉴스킨 갈바닉을 피부 관리실에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에 윤민수 사장님이 한 2년 전에 저희 가게 오셔서 갈바닉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해준 게 아니라 자랑만 하고 가셨어요. 미국에서 이 갈바닉이 들어왔는데 갈바닉이 이게 얼굴에 대기만 하면 주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하고 저한테 해주지는 않고 그냥 자랑만 하고 가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약간 성격이 A형이고 소심한 편이고 꼼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주신 손님이 주신 명함을 절대 버리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함을 찾으니까 진짜 염색약 꼬질꼬질하게 묻어서 윤미수 사장님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고 사장님이 그 다음날 제가 창원인데 사장님이 부산인지 아시니까 오실 수 있냐고 해서 사장님이 오시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갈바닉에 대해서 궁금하다라는 걸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뉴스킨을 미용실 안에서 갈바닉이 급속도로 빨리 전개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킨이 기전이나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얼굴에 문질렀을 때 얼굴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손님들이 계속 내한테 찾아올 것이냐, 그게 중요했지 사업 설명이나 보상 이런 걸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장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셔서 저에게 사업 설명을 하시려고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내가 손님이 많으니까 그냥 내려가시고 한 적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유통을 시키면서 한 계기가 있었어요. 손님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이 스토리거든요. 손님이 이렇게 원장님 요즘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뭐 발라?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유스킨에 그냥 예전에 저희 아이한테 발랐던 그 제품의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아서 얼굴에 제품을 바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손님에게 갈바닉만 딱 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SK2가 창원 롯데백화점에 처음 들어와서 입점해서 제가 그때 한 100만 원치 SK2 제품을 사서 얼굴에 발랐었거든요. 근데 바르고 있는 때쯤에 손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제가 유스킨 제품을 요즘 사용하고 있는데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유스킨 제품은 다단계라고 하는데 그래 언니 제품은 좋은 것 같으니까 언니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하니까
손님이 다단계 제품이면 어때? 제품만 좋으면 되지. 원장님 얼굴 좋아지니까 나 한번 써볼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윤미 사장님 급하게 오시래서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랑 데모를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머리를 말고 계셨던 두 분의 고객들을 제 집무실에 같이 이제 들어가시면서 데모를 한번 받아보세요. 좋은 화장품 설명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구매 안 하셔도 되니까 설명만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300만 원의 매출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과연 저 사장님이 1시간 동안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했길래 각각의 고객님들이 100만 원씩 유스킨 제품 풀로 다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놀라웠고 생각이 많았고 또 윤미 사장님이 이걸 사장님 밑으로 해야지만 이 사장님이 캐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때에 제가 사업을 그냥 뭣도 모르고 LOI 동의서를 내었던 것 같아요. 내면서 저희 사업은 시작이 되었고 한 달 정도를 LOI 진행하면서 3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유스킨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달에 매출이 거진 그 당시에 10,000포인트 정도가 올랐거든요. 엄청난 매출이 올라오면서 LOI니까 돈은 많이 안 됐어요. 근데 10,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었고 부산에 제 발로 제가 사장님에게 보상이 궁금합니다.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부산에 LOI가 있대서 금정구에 처음 가게 되었던 거예요. 가서 LOI를 조용히 앉아서 듣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굉장히 가슴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요. 저는 미용을 하면서도 내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내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제가 언제까지 이게 지금 팔도 아프고 몸도 온몸이 지금 제가 많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아픈 상태에서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6시에 출근해서 피부 관리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피부 관리 손님들을 한 3분 정도 관리를 해드리고 9시 되면 실장님이 출근하시면 피부 관리를 하시면 저는 헤어로 나오고 그리고 저녁 또 9시 되면 헤어가 마치고 나면 다시 피부 관리실로 들어가서 12시까지 손님을 관리하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많이 망가져 있었고 키도 작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곱사등이냐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독소가 몸에 많이 차여가지고 등이 굽었어요. 등이 굽을 정도로 키는 작고 등은 굽고 그래서 굉장히 돈은 되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고 그럴 때쯤에 LOI라는 강의를 듣고 진짜 잠자는 시간에도 저절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유스킨의 진짜 권리소득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유스킨의 권리소득을 완전히 이해하면서 이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금 흐름 4분면을 듣게 되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진짜 자영업이고 시간을 바꿔서 일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사업가로 유스킨에서 한번 태어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스킨에 입문하게 되면서 진짜 유스킨 LOI를 듣고 오는 내내 엄청 울었거든요. 그때 하정렬 사장님이 마지막 강의를 해주셨는데 하정렬 사장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나도 저 사장님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내 힘으로 가난의 대를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유스킨의 수익 구조가 그때 프랜차이즈 미용실 때문에 가맹점이 막 생기면서 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가자 미용실에 그거를 서류를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매달 일정의 금액이 이가자에
한테 프랜차이즈 권리소득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한번 이해하고 유스킨에 와서 그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스킨을 진짜 구조를 유스킨의 수익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죠. 근데 대충 그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 일을 하면 진짜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일이면 나는 무조건 이 일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뉴스키는 진짜 저에게 40대 제가 38에 윤미수 사장님을 만났고 40대에 유스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진짜 유스킨은 나에게 너무나도 기회였어요. 진짜 부자로 살 수 있는 기회, 가난의 틀에서 벗어나 소중한 것들을 질식시킬 수 있는 이 도구. 그래서 나의 모든 뉴스킨의 나의 환경은 뉴스킨으로 바꾸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한 달에 매달 한 1,000만 원, 순수익이 한 1,600 정도 수익이 한 1,600 정도 올라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에게 떨어지고 한 800 뭐 이렇게 정도가 저한테 순수익으로 잡혔는데, 저는 아이를 4명 키우고 있었거든요. 4명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 4명을 시간과 맞바꾸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학교 외에 학원을 다 돌려야 했어요. 어린아이가 막내가 그때 굉장히 어렸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원비를 돌리려고 그러면 한 아이한테만 100만 원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돈으로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딱 중단하면서 유스킨으로 모든 걸 다 바꾸니까 수익이 제로가 되잖아요. 제로가 되는 이제 유스킨에서 제가 그때 진짜 열심히 해도 한 250? 이 정도의 수익이 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유스킨을 선택해서 모든 환경을 유스킨으로 다 맞췄어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느렸어요. BP와 이렇게 보면 SBP, 저희가 지금 현재 보면 루비 되기까지는 제가 투잡을 했습니다. 루비 되고 난 뒤로 이제 완전히 유스킨을 접고 전업으로 뛰어들었고요. 2013년 11월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때부터 멈춤이었어요. 유스킨이 멈춤이었거든요. 저에게는. 오늘 그 스토리를 사장님들에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굉장히 저는 창원에서 조그만한 미용실 안에서 유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주 목요일 날 고객들을 모시고 와서 홈파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8시 되면 문을 닫고 이제 홈파티를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제품 설명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오시면 바디바 한 장 드립니다. 약산성 바디바 한 장 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미용실에 계속해서 손님이 모이기 시작했고, 고객들이 모이면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용실을 접으면서 진짜 8평짜리 조그만한 진짜 사무실 하나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저는 부산 환경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아침에 하지만 저는 4년 동안 부산에 매일 모닝스쿨을 출근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침에 6시 되면 창원에서 출발해서 부산센터에 도착해서 유스킨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조그만하게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원 사장님들 창원 큰 사무실 한번 오보셨죠? 탑스 사무실. 그 이전에 있던 사무실입니다. 30평이 채 안 되는 사무실이었고요. 한 50명 정도가 들어오면 강의장에 꽉 찼고요. 강의장 앞에는 원탁 테이블이었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아무것도,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 파트너들이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입을 제가 다 대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운영비, 월세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저에게는 그닥 그렇게 힘든 투자가 아니었어요. 제가 조금 덜 먹고 덜 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이 LG전자를 다니시는데 그때부터 신랑의 돈을 조금씩 빼서 제가 유스킨에 투자를 하면서 유스킨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동아안 파티를 했고요.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면서 제가 2013년에 다이아몬드 그리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께서 같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이때에 제가 제 산하의 그룹이 대리 점수가 진짜 그때 꿈만 같았어요. 128명까지 제 밑에 파트너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급성장할 줄 알았거든요. 너무너무 성장할 줄 알았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유스킨을 잘 모르고 사람이 이게 그릇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그렇게 성장하던 파트너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그때 그만큼 사업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창원탑스 위로 스폰서 사장님들이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명희 사장님, 신명수 사장님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위로 스폰서 사장님이 창원에 계시는지 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창원에 스폰서 사장님들이 계신다는 걸 알고 스폰서 사장님들께서 같이 합해서 사무실을 운영해 보시면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이때 사무실을 같이 스폰서 사장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때 어마어마하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에게는 조그만하게 미용실 안에서 시작을 해서 진짜 여러 거치면서 이렇게 큰 사무실을 갖게 되었고 너무너무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요. 진짜 보시면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이때 8개의 방이 있었는데 8개의 방에 위로 스폰서 사장님께서 세 방을 쓰시고 나머지 5방은 저희 파트너들과 제가 다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때에 진짜 다 성장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니까 방을 하나씩 차지하다 보니까 저도 혼자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혼자 시작을 해서 혼자 시작하면서 또 팀을 모아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팀이 확장이 되면서 제가 굉장히 밑으로 굉장히 탄탄하고 또 옆으로도 좀 탄탄하게 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쯤에 한순간에 이 파트너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짜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가끔씩은 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투잡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파트너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큰 사무실에 오픈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파트너들이 생겨나면서 한 1년 뒤부터 저 혼자 또 사무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을 혼자서 꿋꿋하게 지키면서 이 일을 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여러 가지 배우는 게 많았어요. 진짜 배움이 많았고 유스킨 안에서 미용실을 할 때는 나 혼자 일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미용실에 저희 선생님들이 한 3, 4명 정도 계셨는데 저하고 안 맞으면 그냥 전 자르면 돼요. 다른 사람을 돈 조금 더 주고 구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스킨은 그게 아니잖아요. 관계 사업이잖아요. 저한테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남겼던 때였고요. 이때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나를 많이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에 진짜 젊은 파트너들이 많았어요. 20대의 파트너들이 너무나도 저한테 많았고요. 이 20대의 파트너들이 인맥이 없음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다 다니면서 콜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 지인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 저랑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전부 다 콜드로 만났었고 2대, 3대, 4대 다 콜드, 거진 다 콜드예요. 콜드를 해서 매일 밖에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들과 띠를 두르면서 이렇게 진짜 여기 다 담지 못하는 콜드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용진 사장님, 남자 사장님 계시잖아요. 이분도 저에게 파트너로 오셨지만 원래는 콜드로 만난 고객님의 지인이세요. 콜드로 만나서 그분 얼굴을 관리해드리고 유스킨을 이제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이분을 소개받으면서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파마넥스를 만나게 되면서 유스킨을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창원 바닥에 지금도 아마 사장님도 오시면 스티커를 엄청 유스킨 스티커를 많이 붙이신 분이 한 사람입니다. 거진 제가 어제 전화를 하면서 물었어요.
사장님 전단지 유스킨 사업 한 4년 정도 하셨거든요. 이분 지금 4년 정도 하셨는데 전단지 한 얼마 정도 뿌려셨어요. 물어보니까 한 100만 장 정도 뿌렸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스킨을 벌면 전부 다 전단지를 다 파시고 샘플을 다 만드시고 콜드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성장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진짜 EBA가 되셨거든요. EBP가 되셨어요. 정말 박수 칠만한 4년 동안 남자 혼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 손이 스폰서인 제 손이 조금 많이 들어갔고요. 저는 남 앞에 막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데 이 사장님은 이렇게 남 앞에 드러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진짜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 가는 파트너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순수하시고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저희 팀들을 다 형제 라인 사장님들 생각 안 하시고 함께 늘 콜드를 다니시고 같이 이렇게 가판이라 하죠. 가판을 깔아서 유스킨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고 진짜 이분이 성장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스폰서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이제 저희들이 콜드를 하면서 이렇게 만난 분들을 식당이든 어디든 카페든 아무데나 앉아서 다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유스킨 제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저희 파트너들이 성장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 몇 년을 제가 진짜 그냥 혼자서 묵묵히 젊은 사장님들하고 일을 하면서 조직 확장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걸, 그러니까 128명에서 반토막이 나고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고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실은 많이 힘든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성장했다가 다시 움츠러들면 내 속에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중에 저희가 코로나가 생기게 되면서 2020년도를 저는 2020년도, 2019년도에 또 막 파트너들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조직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엄청 열정적인 기간이 있었어요. 2019년 말쯤에 돼서. 그래서 2020년도는 정말 내가 꿈꾸고 성장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020년도에 왜 그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이 한 6개월 정도 문을 닫고 이제 계약 만료일이 돼서 스폰서장님들하고 큰 결정을 합니다. 사무실을 문을 닫자라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조금은 힘든 시기였어요. 많이, 왜냐하면 그렇게 읽었던, 그렇게 자그만하게 시작했던 사무실을 그렇게 크게 차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운영 중지가 될 때에 그때에 저에게 온 상실감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때에 저에게는 배움의 시간이 더 필요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스스로가 배움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50이 넘은 상태에서 오프라인으로 늘 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줌조차도 제가 적응이 잘 못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적응을 잘 못하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PPT 같은 거를 이쁘게 잘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안에 이게 컴퓨터와의 싸움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진짜 한 6개월 정도 사무실에 매일 아침 사무실을 출근해. 저는 매일 사무실에 아침 7시 되면 출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는 사무실이어도 항상 7시 되면 출근을 했고 늦게까지 항상 있다가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고 늘 손님들과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 오히려 더 나를 비우고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환경 탓이 아니라 나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습관을 고치고 시간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유스킨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원인은 나에게서 찾으면서 이 사업을 진짜 시간 관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 그리고 잠들지 않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유튜브를 보면서 뉴스킨을 다시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았던 거 뭐냐면요. 늘 저는 스폰서 사장님하고 떨어져 있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미팅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스폰서 사장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창원에서 형제 라인이 없었어요. 스폰서 사장님도 부산에 떨어져 계셨고, 모든 게, 모든 파트너들이 저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행동, 저의 모든 활동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본이 되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무게감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실렸었고, 그러면서 점점점, 유스키를 하면서 저는 원래 수다를 많이 떨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다 보니까 현재 라인 사장님들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벤치마케팅을 실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 팀들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사업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게 되고, 내가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020년 11월에 스폰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벨로시티 2000트랙이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내가 이때 성장하지 못하면 난 진짜 유스킨에서 저에게 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유스킨에서 견뎠고, 그러면서 꾸준히 나의 일만 했었고, 그러면서 성장 없는,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장이 더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2021년은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021년을 준비하자. 그래서 2020년 11월부터 모든 것을 이제 다시 재정비하면서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다 바꾸고, 저에게 힘든 점이 올 때는 늘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스킨 강의를 듣고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나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 성공은 누가 하느냐, 그 누구다 스폰서도 아니고 파트너도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성공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다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다 정지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트너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했고, 파트너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파트너들에게 스폰서의 길을 뺏는 사람 말고, 야 됐나 준비됐나 됐다 하는 사람들하고만 미팅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함께 전략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된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모든 생각과 태도를 유스킨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진짜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PA 발대식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스폰서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늘 목표를 외쳤지만 늘 EBA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외쳤는데 늘 자꾸 시간이 딜레이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A 발대식에 가는 것조차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번 연도는 무조건 우리 함께 갑시다. 사장님 반드시 PA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말을 했고, 저도 이때 스폰서 사장님에게 외쳤습니다. 사장님에게 정말 PA가 갈 수 있도록 목표를 외쳤고,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에게 15만 OV가 되겠다고 외쳤고, 파트너들을 개인적으로 목표를 잡았어요. 6명 전원,
EBP, 물론 이 속에서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EBP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EBP를 도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들을, 소비자 명단들을 다 가져오래서 1대1 소비자를 함께 다 같이 찾아다니면서 프로스펙트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4시에 일어나서 1시간은 명상을 하고 1시간은 뉴스킨 세미나를 들어요. 그리고 1시간은 시간을 체크하는, 하루 시간을 점검을 하고 내가 오늘 스케줄을 점검하면서 진짜 시간이 없었어요. 눈쿨 때 저녁에 들어오면 한 11시 정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피해를 외쳤고, 그러면서 결국 이 파트너들이 EBP조차 되는 걸 너무나도 두려워하셨거든요. 근데 EBP가 되어보면 결국 리더가 되면 리더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저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EBP가 되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많이 파트너들하고 소통하고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확신을 뛰면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과 꿈의 크기만큼 나의 자세와 나의 파트너 자세들이 다 갖춰진다라는 것을 그때 그 시절 그때 배우게 되었고요. 외적 내적 여러 가지 환경들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진짜 3월 초 때에 스폰서 사장님에게 울면서 제가 처음으로, 저 잘 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때 울지만 나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나의 이야기를 남에게 잘 하지 않고요. 나의 어려운 부분이나 힘든 부분을 절대 소비자들이나 타인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지인에게도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어차피 누워서 침 뱉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힘든 점을 절대 남에게 말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유스킨 하면서 스폰서 사장님에게 엄청 울었어요. 3월 초에. 사장님,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건강은 점점 더 좋아져야 돼. 뉴스킨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판만할수록 건강이 많이 좋아졌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늘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 사장님, EBA가 언제쯤 저는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성장이 더딜까요? 라고 하면서 엄청 울었고, 사장님께서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잘해왔잖아, 지금처럼 하면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한번 쏟아내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늘 가슴에 이만큼 채여있던 것들이 스폰서 사장님에게 한번 이렇게 탁 쏟아내고 나니까 굉장히 후련하고, 그때부터 오히려 더 행동이 더 빨라지고 민첩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폰서 사장님이 제가 EBA 마감하는 걸 모르셨어요. 3월 30일 11시 반에 스폰서 사장님에게 문자했어요. 사장님, 저 EBA 마감 중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12시 진짜 12시 11시 58분쯤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하고요. 이게 한 30분 동안 그냥 넋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EBA를 마감하고 그렇게 원하던 EBA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30분 동안 멍하니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스폰 사장님에게 12시 반 넘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사장님 마감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했고, 스폰 사장님이 고생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아직까지 파트너들이 제가 EBA를 도전하는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을 했었고, 3개월 동안 EBA 우리가 왜 이번에 그 프로모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EBA 마감할 때까지는 사장님들 EBA 됐다는 걸 팀에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그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제가. 진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요. 결국 그 두려움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제가 늘 두려움이 앞설 때는 그 말을 해요. 저 혼자서 외치는 말이거든요. 두려움이 내 몸을 감쌀 때 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충분히 그 과정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현재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 연도의 괌 다 마감했거든요. 네, 저번 달 해서 괌도 마감하고 작년에 하와이를 마감하고 방콕을 마감하고 마카오를 마감하고 연속적으로 해서 계속 트립을 현재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EBA가 되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빨리 EBA가 되었으면 나의 파트너들을 이 자리에 빨리 오게끔 했을 텐데 제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이 빨리 이 자리에 EBA가 유스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걸 다시 너무나도 절감하는 그런 날이고요. 지금 PA를 도전해서 지금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영미 사장님하고 PA 도전 상담을 했고요. 로드맵을 잡았고 하영미 사장님이 꼭 함께 히슬러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했을 때에 굉장히 저는 뭉클했습니다. 가슴이. 함께 하영미 사장님하고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을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즐길 거라고 합니다.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 유스킨 하면서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유스킨 아니라도 지금 현재 혹시 행복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거든요.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는 28에 혼자 청산가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저희 2살 때 돌아가셨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2딸을 데리고 혼자가 되셨어요. 혼자가 되셨고 그때부터 엄마는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2딸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는 엄마랑 함께 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어머니 말고 또 아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어릴 때 항상 어머니 없을 때 나의 옆에를 지켜줬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언니는 젊은 나이에 34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되는 해에 언니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언니가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언니의 병수발을 엄마랑 저랑 하기 시작했어요. 늘 중환자실에 언니가 있었고요. 지금은 여기 마산 삼성병원에서 삼성병원이라는 곳에서 중환자실에 1년에 한 300일을 누워 계셨고 집으로 퇴원해서 조금 계시다가 또 들어가고 늘 그런 걸 반복했어요. 10몇 년 동안 엄마랑 저랑 16년 동안 언니를 보필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형부는 너무 지쳐서 떠나버리고 조카는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제가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에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엄마는 물론 조그마한 가게를 하셨고 가게에서 언니 병원비로 들어가는 게 저랑 엄마랑 벌어가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계속해서 대고 있었고 그러던 때에 조카를 데리고 제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살면서 한 번도 여행이라는 걸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스킨 할 때 엄마가 굉장히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모든 미용실에 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또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또 좋아는 해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3명을 낳았고 조카까지 키우면서 제가 신랑의 돈을 안 건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 은근슬쩍 신랑의 눈치를 많이 보고 제가
살았거든요. 신랑이 전혀 눈치를 주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스킨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유스킨을 만났을 때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유스키를 만났을 때 왜 후회했냐면요. 우리 언니가 조금 더 우리 언니가 조금 살아있었을 때 이 파마넥스를 만났으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언니를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언니가 저에게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스킨. 제가 건강이 또 언니 따라 또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파마넥스로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어릴 적부터 나가 있었고 늘 언니랑 저랑 있었고 언니가 아프면서 더더욱 엄마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여행을 갈 수도 없었고 오로지 일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20대 때에도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했어도 조카를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오로지 미용실 집 오죽하면 저희 아이들이 집돌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유스킨 일 외에는 제가 다른 걸 전혀 하지 않아요. 친구들 개모임도 하지 않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차도 한 잔 안 마셔요. 오로지 유스킨 하는 사람들과 유스킨 하는 고객들만 만날 뿐이지 제가 다른 바깥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유스킨 하면서 남기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남기고 싶은 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랑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딱 한 번, 지금 여기 엄마랑 있는 제주도 사진이거든요. 제주도에 엄마랑 딱 한 번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갔어요. 그 외에는 엄마랑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프기 시작했고 2년 정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인생이 너무나도 슬펐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하지만 나 탓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탓도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유스킨을 선택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런 인생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유스킨이 아무리 힘들어도 유스킨의 끈을 놓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진짜 시간적인 행복, 경제적인 행복을 가지고 싶었고요. 이번에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갔었어요. 6월 초에, 6월 달에. 근데 한 달 못 넘기고 6월 30일 날 제가 올라오게 됩니다. 파트너들 계속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도에 한 달까지 또 못 있겠더라고요. 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고 7월 1일부터 이제 복귀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조금 휴식 시간을 같이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 친구는 조금 저랑 큰딸이거든요. 저랑 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예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예대를 나왔는데 서울예대 나올 때 서울예대를 들어갔을 때에 진짜 너무 많은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 딸에게. 근데 이때 저희 옆에 보면 저희 신랑이 있어요. 엄청 신랑이 착하시거든요. 저희 신랑은 착하신데 늘 저에게 일을 저질러요. 보증을 늘 쓰세요. 착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보증 이야기하고 돈 빌려달라면 저에게 의논하지 않고 계속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 딸이 서울 예대에 갔는데 우리 신랑이 보증을 써서 엄청난 사업에 보증을 써가지고 확 기울었어요. 진짜 신랑 월급이 다 압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저의 수익으로만 유스킨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 친구에게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마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유스킨을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창원에 졸업하고 창원에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 유스킨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근데 자식이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유스킨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모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성장은 더디지만 반드시 엄마가 가는 길을 이 친구들이 보고 자랐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 친구들이 저녁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용실 할 때 투잡을 할 때 저녁에 9시 돼서 마치고 전단지를 붙여놔요. 전단지 유스킨 무료 관리.
무료 체험 이거를 밤에 차를 몰고 다면 한 12시부터 시작해서 창원 시내를 1시간 정도 돌았어요. 버스 종류 중에 이 아이들이 두 명의 두 딸이 제가 차를 대면 버스 종류에 달려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중학교 때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유스킨에 힘이 많이 되어준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이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저는 신랑하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신랑이 보증을 쓰고 그렇게 했지만 3번의 보증을 썼거든 살면서. 근데 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주 그 보증 쓴 거를 갚아 나간다고 LG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가족여행대 한 개를 가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지금 행복하게 유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 진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유스킨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최희목 사장님이나 하영미 사장님 그리고 유용호 사장님 그런 사장님들 보시면 그 김영민 사장님 이렇게 보시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이 거진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나만 더딜까? 뭐가 과연 다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마인드를 고쳐 먹으면 사장님들, 그 사장님들이 한 걸 보고 배운다면, 유스킨에서 진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짜 유스킨 안에서는 결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유스킨 사업을 할 때, 왜 그걸 하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제가 절대 여기서 성공하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 안에서 견딜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되고 싶은 게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진짜 가치를 보고 내 행동에 대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주저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당신이 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스스로를 형편없다고 생각하지 말며 그래봐야 아무도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다시 바로 세우고 그렇게 유스킨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진짜 성장 없을 것 같았지만 성장이 되더라는 걸 제가 유스킨 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시간이 길었지만 제가 미용을 20년을 했거든요. 20년을 하고 유스킨을 전환해서 12년 차입니다. 그러면은 유스킨과 미용을 비교했을 때에 정말 유스킨의 가치는 저에게 주는 가치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들이 뭔가에 머뭇거리고 있다면 진짜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어머님이 7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저는 제가 성공하고 어머님에게 진짜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 보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거고요. 유스킨 하다 보면 어쩔 때는 깜깜한 터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은 진짜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함께 성장하는 모습 보일 거고요. 사장님들에게 많은 본이 되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신 하미애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